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벨리도 가르치고 액세서리도 만드는 에슬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쁜 뱅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아주 금방 예쁜 뱅글을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뱅글 만들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싱!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재료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백업,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실이랑 바늘, 칼, 가위, 그리고 스톤, 그리고 본드 이렇게 8가지만 준비하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하나씩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백업, 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주로 어린이들 만들기 할 때 많이 쓰는 재료예요. 가볍고 둥글고 다루기 쉬운 재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재료인데 요 백업으로 만든 팔찌를 차보니까 너무 가벼워가지고 춤출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요 백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요게 그냥 스펀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 막대기예요. 저는 10mm로 사용할 거예요. 다음 재료는 스판천이에요. 요것도 이제 동대문에서도 사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사실 수 있고 아주 다양하고 많은 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든 구입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정확히 스킨색은 아니었고요. 베이지색으로 주문을 했어요. 최대한 그냥 내 피부랑 비슷하게 보이는 색깔이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스판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 요거는 스판사라고 해서 약간 탄력이 있는 그런 실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스판사가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여기 스킨 색깔, 이 색깔의 실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업을 자를 칼, 그 다음에 천이나 실을 자를 가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톤, 그리고 본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재료로 기본 뱅글 틀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톤이랑 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붙여줄 건데요. 여기 스톤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또 스톤은 동대문에서도 구입하셔도 좋지만 인터넷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SS16, SS20, 그 다음에 SS30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아마 이 팔찌에는 이 SS20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스톤은 그리고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핫픽스가 있고 노핫픽스가 있어요. 저랑 똑같이 작업을 하실 거면 노핫픽스를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본드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핫픽스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핫픽스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본드가 이렇게 스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치면 좀 보이시나? 이렇게 약간 회색빛으로 본드가 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열을 가하면 본드가 녹아서 착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든 본드가 발라진 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쓸 거는 이렇게 본드가 없는 뒷면에 보면 확실히 다르시죠? 여기는 그냥 회색으로 매끈매끈하고요. 여기는 조금 짙은 회색으로 약간 볼록하게 뭐가 묻은 채로 있는 느낌. 이거는 아예 매끈하게 평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요게 조금 핫픽스가 조금 가격이 비싸요. 한 1,000원 그 정도? 근데 저는 작업을 해보니까 그냥 스톤을 본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스톤을 붙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핫픽스가 아니고 노핫픽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본드는 뭐 그냥 가리지 않고 쓰는 편인데 이름이 있잖아요. 요게 저도 다른 것도 써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약간 묽고 된 정도가 조금 다르달까? 그 정도만 다르고 크게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대용량? 원래 이만하게 컸는데 대용량 본드를 쓰고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경 쓰는 거 하나는 요 끝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 끝에 팁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요거를 조금 보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본드가 끝에 눌러붙어도 잘 떨어지고 이게 세밀하게 짜가지고 거기다 붙일 때 이게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팁이 금속으로 된 걸로 산다는 거, 이것도 한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해서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느질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 백업의 길이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길이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여기 이 엄지 뼈 있는 쪽이 여기가 가장 굵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힘들게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리 바짝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해서 이따가 바느질 해서 천을 씌울 때 그때 이제 넣고 빼기 편한 손잡이가 될 수 있게 너무 짧게는 안 자르고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여유가 있게 지금은 살짝 잘랐어요. 그리고 천은 그 백업의 길이와 맞추면 되는데 이따가 한 이 정도 잘라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 정도 더 사실 잘라내도 돼요. 저는 바느질을 하다가 잘라내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해볼게요. 요거를 저는 반을 접어서 시작할 건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로 박음질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감싸보니까 이게 천이 생각보다 구멍이 크고 너무 잘 비치는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 색깔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얼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서 여기를 꼬매줄 거예요. 여기 꼬매주실 때 여기를 미리 시침질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옷핀 있으시면 뭐 옷핀 같은 거 이렇게 미리 꼽아두셔도 좋고, 아니면 스팀핀으로 이렇게 꽂아두셔도 좋은데 저는 찔리는 게 싫어서 옷핀으로 한번 살짝 꽂아볼게요. 끝을 맞춰서 시작할 부분은 제가 쥐고서 할 거니까 남겨놓고 중간이랑 끝 부분을 살짝 찝어볼게요. 살짝만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바느질을 잘 하시는 분이면 굳이 고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혹시나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바느질 시작하시면 돼요. 바느질은 홈질이 있고 박음질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한데 저는 가장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음질을 한번 해볼까 해요. 홈질은 이렇게 리을자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리을자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홈질은 들어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뭔가 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판매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쓴다고 하거나 어쨌든 튼튼한 게 최고니까, 그래서 저는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늘은 미리 끼워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박음질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선이 점점점점점, 앞면은 이렇게 가고 뒤에는 사선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따가 바느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뒷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네.
거의 일자처럼 보이시긴 할 텐데 사선 이렇게 사선 이런 식으로 바느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빠르게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백업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을 또 남겨놓고 바느질을 마쳤는데요. 이따가 백업 사이즈를 뭐 봐야 될 거긴 한데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이제 매듭 짓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튼튼하게 매듭을 지었고요. 남은 천들이 있는데요. 이거 좀 너무 길게 남은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라내는데요. 너무 바짝 자르면 천이 올이 뚫리거나 하면서 실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5mm 정도 남겨놓고 자르도록 할게요. 백업을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백업 두께에 구멍이 있는 천이 되었고요. 이걸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쑥쑥 밀면서 뒤집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젓가락이나 뭐 이용하셔서 뒤집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급할 거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살살 뒤집어 볼게요. 아까 바느질 하실 때 너무 백업에 타이트하게 당겨서 끊으셨으면 아마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당겨서 아주 팽팽하게 할 생각으로 꼬매셨으면 아무래도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럴 때 이제 양말을 씌우듯이 옷을 계속 입혀주시면 돼요. 앞머리를 먼저 넣어주고 이제 머리가 보였네요. 백업을 끼실 때 얘를 너무 압박해서 괴롭히면서 끼시면은 이 부분이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죽어요, 숨이. 그래서 아까 여유있게 했던 그 이유는 이렇게 망가진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되기 때문이에요.
얘가 중앙으로 잘 올 수 있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길이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한쪽 단면부터 깔끔하게 자를 건데 지금 살짝 사선이 달려있거든요. 이 부분을 칼로 아주 똑바로 수평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스테이크를 썰듯이. 어느 정도 되었네요. 그다음에 이 정도 먼저 잘라볼게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먼저 본드로 붙여줄 건데요. 그냥 일반 본드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계속 붙잡고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그냥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백업이 글루건의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살짝 녹아요. 조절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신 분들은 너무 길이를 딱 맞추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잘라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한번 붙여볼게요. 양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더 많이 녹으니까 완전 조금만 짜가지고 살짝 펴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묻혀주세요. 치시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데 있나 돌리시면서 하시고 꼭 잡아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됐다.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모양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딱 꾸며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 꾸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끝이 솔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홈질을 해줄 건데 뭐 여긴 조그만 곳이니까는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밑으로 여기도 리을자를 만들어주면서 홈질해주는 거예요. 홈질은 리을자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떠주고 밑에 떠주고 다시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요거를 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솔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져요. 이런 식으로 쭉 금방 이렇게 한 바퀴 떠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솔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안에 감춰진 상태로 반질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까지도 이 틈으로 쏙 집어넣어서 티 안 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티 안 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잘라내고
이제 그럼 스톤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스톤을 붙이시기 전에 솔기가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톤을 붙이기 시작할게요. 스톤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붙일 거고요. 총 3줄 붙일 거예요. 쭉 붙은 부분이 3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점점 이렇게 띄엄띄엄 붙이는 부분도 들어갈 건데요. 그거는 왜 쭉 붙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곡선이 있어서 위에 윗부분을 촘촘히 붙이다 보면은 이 옆부분 곡선 쪽에서는 이 스톤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거가 이유가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옆면까지 빼곡하게 붙이다 보니까 이 스톤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맨살이 땅떨어지처럼 갑자기 뿅 나타나는 그 느낌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저는 조금 그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천과 스톤의 경계가 부드럽게 연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줄은 점점점 이렇게 붙이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스톤을 붙이시려면 제가 얘기했던 SS20 스톤과 그리고 본드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시면 되고요. 작업하기 편하게 살짝 쏟아놓고 작업을 할게요. 살짝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본드를 열어줍니다. 저는 먼저 이 가운데 부분부터 본드를 짜줄 건데요. 기준점은 솔기부터 편하신 대로 아무데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이거는 숙달된 정도에 따라서 본드를 짜는 길이를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본드를 너무너무 잘 붙여서 뚝딱 스톤을 붙일 수 있다 하시면 어느 정도 길게 해서 따다닥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초보자다 하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붙이시지 않아도 돼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양만큼 이 정도 바르시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3줄짜리니까 그냥 촘촘하게 붙이셔도 되는데 이제 5줄, 6줄, 7줄 이런 식으로 많은 스톤이 붙는 두꺼운 팔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딱딱딱 붙게 시작하면은 이 곡면으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스톤이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센터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티 안 날 정도로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 요거는 3줄 정도만 빡빡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딱 붙여서 그냥 스톤을 얹으셔도 괜찮아요. 약간 삐뚤빼뚤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아직 굳기 전까지 이 친구들 상태를 보면서 계속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또 이쪽으로 스톤이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아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붙일 때까지도 계속 상태를 보면서 자리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이 항상 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가운데 붙였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반대로 돌려놓고 보면은 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삐뚤어진 부분이 다시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방향을 바꿔가면서 정 가운데에 올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붙여볼게요.
가운데 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줄이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양쪽이 균형 있게 예쁘게 팔찌가 완성이 되니까요. 신경 쓰어서 센터를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양쪽 옆에도 한 줄씩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옆에 줄을 붙이실 때는 스톤과 스톤의 홈에 이렇게 스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칸씩 어긋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스톤이 가장 빽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세 줄이 완성이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쁘죠? 그러면은 우리 붙이는 동안 삐뚤어졌을 부분을 다시 손으로 눈으로 맞추면서 그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나 걸러 하나씩 붙이시던가 아니면은 두 개 걸러 하나씩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 개수를 따져보고 저는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하나 걸러 하나씩 해야지 딱 떨어지게 간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개 걸러 하나씩 해야지 간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도 간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간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붙여요. 간격을 적당히 나는 이 정도 간격으로 붙여야겠다 해서 그냥 그 정도 간격으로 이 스톤의 홈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간격을 주어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하나 걸러 하나씩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 면이 완성되었고요. 반대쪽 면도 계속해서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쁘게 저처럼 뱅글 만드시고 벨리 댄스도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